대부분의 업계에서는 1년이 가장 적당하다고 러닝 로열티라고 MG라고 미니멈 개런티라고 오랫동안 내 캐릭터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고 좋은 브랜드로 유지할 수 있는 그만큼 작가도 내 캐릭터의 퀄리티를 유지를 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해야겠죠. 근데 이런 데는 거래 안 하시면 좋겠어요. 안녕하세요, 말랑이 여러분, 몰랑이 작가입니다. 계약서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죠. 저도 이 영상을 다시 찍을까 말까 굉장히 고민을 했었는데 엄청 예전에 제가 유튜브 초창기 때 이 계약서 검토 방법에 대해서 영상을 올린 적이 있었어요. 그때 굉장히 도움 많이 받으셨다고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내용도 조금 아쉬운 것 같고 저의 말투가 너무 느리고 답답해서 제가 꼴 보기 싫어가지고 그 영상을 비공개를 해놨는데 드디어 대본 정리를 좀 하고 좀 자연스럽게 찍어보고자 이렇게 다시 찾아왔습니다. 계약서 검토 영상. 이번 영상에는 수많은 업계 선배님들께 들었던 실전 경험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늘 감사드립니다. 제가 덕분에 좀 확신을 가지고 이런 조언을 해드려도 되겠다 하고 많이 다듬어 왔어요, 대본들을. 저의 시선 처리가 불안정한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저는 몰랑이 사업에서 계약서 담당자는 아니에요. 하지만 저도 종종 계약서 검토를 같이 논의하고 있고 사업 경력은 14년차 정도 됐고 캐릭터 사업에 관련된 강의도 정말 많이 해봤고 나라에서 공식으로 진행하는 캐릭터 행사에서 멘토링이나 심사위원 경험도 많이 해봤습니다. 현재는 캐릭터 분야 협회들에 소속되어서 다양한 현업 관계자분들과 교류하고 있고요. 그 과정에서 수강한 교육들도 많고 업계 평균이라는 다양한 정보도 많이 접했거든요. 그래서 이 영상이 전문 법조인의 제대로 된 상담까지는 아니겠지만 꽤 신뢰도 있는 경험담들을 모아둔 내용이라고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중요한 내용이라 진지하게 캐릭터 사업을 고민하신다면 빠뜨리는 부분 없이 끝까지 들어주시면 좋겠어요. 시작하기 전에 분명히 말씀드리고 가야 할 부분이 있는데 아무래도 계약서 내용을 무슨 조항까지 꼼꼼하게 공개하게 되면 회사 기밀 내용을 유출하게 되기 때문에 자세하게 수치는 절대 알려드릴 수가 없어요. 최소한 이 정도의 검토는 작가가 할 줄 알아야 한다. 그 정도의 몇 가지 팁만 알려드릴 수 있는 점 참고하시고 시청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계약서 작성에 관련된 좀 더 깊이 있는 정보를 원하신다면 이렇게 인터넷으로 모두 공개된 곳에서는 절대 찾기가 어려우실 거예요. 캐릭터와 관련된 다양한 협회 모임들에 직접 가입하셔서 연회비를 내시면서 세미나나 교육 프로그램이나 이런 곳에 참석하시거나 한국컨텐츠진흥원 같은 공식적인 기관에서 진행하는 교육 프로그램들을 수강하시면서 고급 정보를 대면 강의로 얻으시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해마다 열리는 캐릭터 라이선싱 페어 행사 관람하시면서 협회 부스들 방문해 보시는 것도 추천드릴게요. 이게 공개적으로 인터넷으로 박제되는 이런 영상들이나 컨텐츠에 엄청 중요한 그런 계약서 관련된 내용을 적으면 법적으로 책임을 져야 할 수 있는 부분들도 많이 생기기 때문에 보통은 이렇게 말로 얼굴 보고 하는 그런 강의들에서는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들이 이렇게 공개적인 컨텐츠에서는 다루기 어렵다는 점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할 것 같아요. 영상을 시작하자마자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면 좋겠지만 이렇게 법률과 관련된 내용을 다루는 내용이 워낙에 민감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미리미리 위험한 내용에 대비하고자 앞부분이 길어진 거니까 양해 부탁드립니다. 캐릭터 원작자로서 누군가와 계약을 하게 되는 경우를 저는 크게 세 가지로 보는데요. 라이선싱 계약, 에이전시 계약, 콜라보나 프로모션 계약 이렇게 세 가지 분야에서 주로 계약이 많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저는 오로지 작가 입장에서 이런 계약서를 검토하는 것만 알려드리는 거니까 참고하시고 봐주세요. 첫 번째로 라이선싱 계약. 내 캐릭터의 브랜드와 디자인을 특정하게 정해진 카테고리 안에서 제품이나 서비스나 컨텐츠에 사용하는 합법적인 권한을 거래처가 잠시 빌려 쓰게 되는 거예요. 제조사랑 할 수도 있겠고 게임 개발사랑 할 수도 있겠고 출판사랑 할 수도 있겠고 여러 가지 분야가 있겠죠. 보통 캐릭터를 보유한 사람이 가장 많이 하는 형태의 계약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설명이 좀 많습니다.
계약 기간은 평균적으로 1년 아니면 2년 그렇게 보고 있는데 대부분의 업계에서는 1년이 가장 적당하다고 말씀하고 계시고요. 캐릭터 형태 자체를 뭐 붕어빵 기계처럼 만들어야 되는 그런 오래 걸리는 금형 작업 같은 게 들어가는 좀 무게감 있는 제조 과정이 있다. 그러면 그 개발 기간이 좀 길기 때문에 한 3, 4개월 정도 계약 시작 기간을 조금 미루는 경우는 있어도 계약 기간 자체는 조금 1년으로 끊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어떤 품목을 정하느냐가 너무 중요한데요. 캐릭터를 보유한 사람의 입장에서는 품목을 정말 잘게 쪼갤수록 유리하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봉제 인형이다 하면 초대형 쿠션 형태 인형을 잘 만드는 곳이 있을 수 있고, 적당히 안을 만한 사이즈의 인형을 잘 만들 수도 있고, 아주 작고 아기자기한 키링 인형만 만드는 그런 전문 회사가 있을 수도 있죠. 아니면 작동해서 움직이는 완구형 놀이 인형만 만들 수도 있어요. 인형이라고 해도 정말 분야가 다양하죠. 그리고 그 각자 그 인형 크기나 목적에 따라서 유통하는 것도 다 다를 거예요. 예를 들어 인형 뽑기 쪽에 큰 유통을 갖고 계신다거나 패션 자파류 쪽에 키링 코너만 유통하신다던가, 아예 침구류 쪽에 인형 모양 쿠션만 유통한다던가, 아니면 정말 인터넷 유통만 하신다던가, 제품의 형태, 주로 소비하는 연령대, 아니면 유통사별로 제품이 다양하게 나와줘야 캐릭터 브랜드가 전체적으로 풍성하게 유지되는데, 엄청 큰 카테고리로 봉제류 전체를 누군가 계약을 했는데 1년 동안 쿠션 2종류만 계속 판매하신다. 그러면 봉제류 쪽에 내 캐릭터는 정말 구성이 빈약해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품목을 정하실 때 구체적으로 유통은 어느 쪽으로 하시는지, 사용 대상은 연령이나 성별이 어떤지, 제품의 구성이 보통 어떻게 되는지 좀 확인하시고 좁은 카테고리와 좁은 유통으로 계약서에 조항을 넣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계약 전에 실제로 그 회사에서 생산하고 있는 제품의 샘플을 받아보시거나 그 회사에 방문해서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도 중요해요. 또 국내 한정인지 해외까지 유통을 포함하는 계약인지 나라의 범위도 꼭 확인하시고요. 판매 수익금을 어떻게 나누느냐, 한국에서는 도매로 나가는 공장 출고 가격을 기준으로 몇 퍼센트 그 업계 평균 기준이 있고요. 이 몇 퍼센트 받는 수익금을 캐릭터의 사용료, 로열티라고 합니다. 저작권 수입의 개념이고요. 판매되는 수량에 따라 계속 수익금이 늘어나게 됩니다. 기간 내에 계속 발생되는 수입이라서 러닝 로열티라고 또 하고요. 작가가 이 제품 제작에 직접 돈을 투자하지 않기 때문에 단순히 캐릭터 사용료라는 명목으로 책정되는 금액이라 전체 소비자 가격에 비해서 작가가 받는 수익이 아주 크지는 않아요. MG라고 미니멈 개런티라고 계약 기간 내에 최소한 이만큼의 수익은 벌어다 줄 수 있다 하고 계약금을 주는 개념이 있는데요. 내 캐릭터의 이 품목만큼은 이 회사에서 권리를 그 기간 동안 찜해두고 맡아두는 것이고, 그 기간 동안만큼은 더 좋은 회사나 더 좋은 조건의 계약 제안이 들어와도 거절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만큼의 수익은 그 기간 동안 보장해주세요 라는 개념입니다. MG를 생략하고 바로 러닝 로열티로만 하면 안 되냐고 하시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좀 불경기라. 그래도 저는 되도록이면 아주 조금이라도 받아두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이라는 게 몇십만 원이 아닙니다. 최소한 몇백 이상, 100만 원 이상 단위입니다, 여러분. 계약 기간이 1년인데 이 정도의 안전장치도 없으면 권리만 묶여있고 제품이 하나도 안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MG를 꼭 받아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솔직히 작가는 개인이고 상대는 회사인데 회사에서 1년 동안 100만 원도 보장을 못 해줄 거면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MG를 안 받는 경우가 있기는 한데 제가 느끼기에는 그런 경우는 정말 품목이 협소한 계약? 예를 들어서 스마트톡이라는 품목을 딱 한 개만 계약하고 싶고 유통도 정말 작다. 근데 그 스마트톡 재질이 정말 특이하고 독보적이라서 국내에서 거의 유일하게 그 업체만 생산을 한다. 좀 특별한 제품이다. 그런 계약이면 MG 생략하고 조금만 거래할 수도 있죠. 그리고 재고 부담. 작가는 재고 부담이 없습니다. 판매가 부진해서 계약기간 끝나고 나서도 제품이 남았다 하시면 계약기간 종료 후에 몇 개월까지 할인 판매를 하시든 사은품으로 증정하시든 그 재고를 처리할 수 있는 기간은 이 정도까지로 합시다 하고 논의해 두시면 좋고요. 보통은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잡으시는 것 같은데 품목마다 업체마다 좀 다르니까 이거는 수치는 좀 흘려들으시면 좋겠고요. 경제적으로 여유가 된다고 하면 재고 중에 얼만큼은 작가가 구매를 해서 기부를 보내겠다, 그런 제안도 할 수 있겠죠. 자동 갱신은 안 합니다. 자동으로 연장되는 것으로 설정해 두면 계약해서 권리만 맡아두시고 잠수 타시는 경우가 있어요.
꼭 합의하에 현재 어떻게 제품이나 서비스 생산이 진행되고 있는지, 재고는 얼마나 남았는지 계약 기간 끝날 때마다 같이 검토하셔서 계약 연장을 할지 말지 논의하셔야 합니다. 보통 한 달 전부터 계약 연장에 대해서 논의를 하게 돼요. 작가 입장에서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 이런 부분들을 고민하기도 하지만, 내가 내 캐릭터 계약을 꼼꼼하게 관리하고 제품 퀄리티나 좋은 유통 경로 같은 것들을 좀 풍성하게 잘 유지해야 캐릭터 브랜드 이미지도 좋게 유지되고, 그에 따라서 전체적인 우리 거래처분들의 판매도 같이 좋아지는 거니까, 당장 큰 돈을 받을 수 있는 곳들과 무작정 계약하기보다는 오랫동안 내 캐릭터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고 좋은 브랜드로 유지할 수 있는 파트너를 찾으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만큼 작가도 내 캐릭터의 퀄리티를 유지를 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해야겠죠. 근데 이런 데는 거래 안 하시면 좋겠어요. 스타트업인데 캐릭터 싸게 쓰려는 곳, 캐릭터 계약의 경험이 아예 없어서 질문이 너무 많은 곳, 그리고 국내 거래도 거의 안 해봤는데 해외 계약부터 시작한다? 너무 위험합니다. 해외 계약은 국내 기업이면서 해외 전문인 팀이랑 하는 게 나아요. 제 경험상 그렇습니다. 언어적인 소통도 그렇고, 의외의 포인트에서 나라별로 계약을 이해하는 방식도 다르고, 그래서 해외에서 제안이 들어오면 되도록이면 그 나라에서 사업을 많이 해보신 국내 업체랑 하시는 게 위험도가 낮다고 봅니다. 기회 놓칠까봐 막 조바심 내면서 다 받지 마세요. 내 캐릭터가 완성도 있고 좋은 캐릭터라면 언젠가 좋은 기회가 계속 옵니다. 정말 제대로 운영하고 있는 회사인지 제품 퀄리티가 어떤지 보시고 거절해야 할 때는 정중히 거절하는 방법도 고민하시고요. 자, 두 번째는 에이전시 계약입니다. 쉽게 말하면 아이돌과 아이돌 소속사 같은 개념인데, 사실 국내에 캐릭터를 서포트해 줄 수 있는 대형 에이전시가 그렇게 많지도 않고, 이미 그 좋은 에이전시들은 보유 캐릭터가 많기 때문에 신규 작가가 그런 좋은 에이전시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다고 보고요. 거의 직접 제조사와 계약하시는 경우가 더 많으실 거예요. 지금 제가 얘기한 좋은 에이전시의 기준은 제대로 된 사무실이 있는지, 계약 기간이 10년, 20년으로 너무 과하게 길지는 않은지, 디자이너나 영업팀이 존재하는지, 지금까지 어떤 캐릭터를 어느 정도 수준까지 키워 오셨는지 최소한 그 정도는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인트로에 말씀드렸던 캐릭터 관련 협회 모임들에 가입하셔서 나에게 제안이 들어온 이 에이전시가 좋은 회사인가요? 하고 다양한 업계분들에게 살짝 문의를 해보시면, 이 업계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그 에이전시가 어떤 평판을 듣고 있는지 쉽게 정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최소 5분 이상에게 문의해봤는데 아무도 모르고 정말 정보가 부족한 에이전시다 하면은 신규 에이전시라서 아직 자리를 못 잡았을 가능성이 크겠죠. 저는 에이전시 계약을 제대로 진행해 본 적이 없어서 계약서 검토 부분은 자세한 설명 패스할게요. 제가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정보는 생략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콜라보나 프로모션 계약인데요. 라이선싱은 일정 기간 동안 계속 내 캐릭터 브랜드가 단독으로 붙은 제품이 생산되는 계약이고, 콜라보는 이미 유명한 브랜드와 협업을 하는 형태라서 내 캐릭터 브랜드 이름과 상대방 브랜드 이름이 둘 다 살아있는 채로 디자인이나 서비스를 같이 선보이는 계약인데요. 콜라보한 디자인으로 상품을 만들 수도 있고, 특정 게임 안에 콜라보된 아이템이 몇 가지 들어갈 수도 있고, 짧은 기간 동안 그 브랜드의 사은품으로 내 캐릭터 상품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협력하는 방식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기간은 최소 한 달에서 3개월, 6개월, 1년 정말 다양하고요. 그래도 1년 이상 넘어갈 정도로 긴 콜라보는 잘 없는 것 같아요. 보통은 짧게 이벤트로 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기간이 아주 짧습니다. 콜라보가 국내 한정인지 해외라면 어느 나라까지 가는지 확인하셔야 하고요. 해당 기간 동안 이 캐릭터를 사용한다는 비용으로 얼마를 지불하고 끝, 이렇게 하는 경우가 가장 많고, 사은품으로 제품이 나갈 때에는 라이선싱이랑 비슷하게 출고 가격에 얼마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보통 브랜드 콜라보를 하면 브랜드에서 이미 이전에 했던 다른 콜라보들 기준으로 정해진 예산이 있고, 그쪽에서 비용 지출을 하시기 때문에 콜라보 제안을 하시는 상대방 쪽에서 먼저 조건을 제안해달라고 하시고 그 수치를 받아서 조율하시는 게 좀 편할 거예요. 사실 콜라보 계약은 돈을 벌기 위해서라기보다 그 브랜드가 이미 만들어 놓은 좋은 이미지와 인지도에 내 캐릭터가 같이 크게 홍보되는 기회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콜라보 계약이 들어올 때 해당 브랜드의 평소 평판을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이 콜라보를 통해서 내 캐릭터의 기존 제품들이 얼마나 같이 시너지를 받느냐를 더 검토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 콜라보가 계약 기간이 짧기 때문에 계약 기간에 비해서 재고가 좀 남을 수 있어서 남은 재고는 최대 몇 개월까지 판매 후 폐기한다 혹은 기부한다, 이런 내용도 같이 논의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모든 계약 과정에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매뉴얼 준비가 필수적으로 들어가고요. 저는 웹하드에 매뉴얼을 업로드 해놓고 게스트용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전달드리고 언제 어디서든 다운받으실 수 있도록 공유드리고 있습니다. 매뉴얼 이외에 새로 그려야 하는 그림들이 생기면 저는 두 가지로 구분해서 안내를 드리는데요. 해당 거래처만을 위해서 매뉴얼 이외에 새로 그림을 그리는 경우, 계약 기간 동안 독점적으로 해당 거래처만 이 그림을 쓸 수 있다 하면 디자인 비용을 별도로 받고요. 해당 거래처에서 요청한 이 그림을 그 거래처의 제품이나 서비스 생산 첫 수량이 나간 이후 바로 일반 매뉴얼에도 모든 거래처에서 사용할 수 있게 포함시킨다 하면 무료로 디자인 제공하면서 매뉴얼을 업데이트합니다. 이건 표준 방식은 아니고 그냥 저희만의 방식인데 참고하실 분은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려봤어요. 보통 캐릭터의 원작자와 거래처가 하는 계약은 이미 만들어져 있는 매뉴얼 소스들을 활용을 해서 캐릭터의 이미지와 브랜드를 빌리는 계약을 하는 거니까 그 거래처만을 위해서 매뉴얼과 별도로 된 새로운 디자인을 추가하고 개발하는 작업은 당연히 작업 비용이 따로 발생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그 작업을 통해서 새로 그린 그림을 일회성으로 쓰고 버리면 아깝다고 생각해서 무료 디자인으로 하는 방향을 이렇게 제시를 하는 편입니다. 마지막으로 계약서 양식을 어디서 받을 수 있느냐. 계약서 양식은 한국컨텐츠진흥원 같은 기관에서 무료로 공유받을 수 있는 표준 계약서 방식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그대로 쓰기보다는 내 상황이나 좀 더 신경 쓰고 싶은 부분들에 맞춰서 살을 붙여가며 쓰는 것이 좋다고 저는 배웠습니다. 서류 양식을 어디서 찾는지에 대한 부분은 제가 자세히 알지 못해서 질문을 받거나 추가 설명은 생략할게요. 죄송합니다. 저는 몰랑이 사업을 처음 시작할 때 에이전시가 있는 채로 시작을 해서 그 에이전시에서 쓰던 그 서류 양식이라던가 추가적으로 생긴 여러 가지 계약서들을 참고를 해서 저희 나름의 표준 양식을 계속 다듬어 나가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상황이라 아예 제일 처음에 계약서를 어떤 식으로 손에 넣게 되는지는 한국컨텐츠진흥원에서 받을 수 있다라고만 알고 있어요. 그동안 정말 고민이 많았고 정리하느라 오래 걸렸던 캐릭터 계약과 관련된 경험담과 꿀팁은 이번 영상에서만 이렇게 짧게 다루고 마치려고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정말 제대로 된 상담이나 수치에 관련된 고급 정보들은 유료로 가입할 수 있는 캐릭터 관련 협회 모임들에서 좀 폐쇄적으로 세미나나 수업을 통해서 공유되고 있다는 점 꼭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캐릭터뿐만 아니라 모든 사업들이 전반적으로 이런 계약과 법률 관련된 중요한 정보나 검토 방식은 굉장히 조심스럽게 대중에 쉽게 공개되지 않게 관리되는 게 맞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인터넷으로 쉽게 정보를 찾아보려고 하시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캐릭터 라이선싱 페어 같은 사업 관련된 행사들을 종종 관람하시면서 실제 사업에서 현장 경험이 많은 어른들께 조언을 구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림을 잘 그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좀 더 내 브랜드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사업적인 감각을 익히는 것도 중요하니까 너무 또래 친구들하고만 교류하지 마시고 현장에서 오랫동안 일하고 계시는 어른분들을 많이 뵙는 게 생각보다 정말 인생 공부에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오늘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우리 작가님들께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고요. 혹시 제가 이야기한 내용 중에 틀린 부분이 있거나 좀 더 나누고 싶은 정보들이 있다면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댓글 남기실 때 조심하셔야 될 게 최근에 이런 계약 제안을 받았고 이런 조항들이 있던데 이런 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렇게 댓글 함부로 남기시면은 비밀 유출 관련해서 법률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공개적인 댓글에 그런 조항 같은 거를 직접적으로 문의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점도 꼭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